허브정TV의 초창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를 좀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이제 한 달째 제가 부업으로 지금 이 위탁 판매를 했을 때 발생하는 수익을 인증하는 영상이 될 거기 때문에 오늘의 영상을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고요. 사실 저도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는 못했고 우리 말하는 거 들리는 거 아니야? 오디오가 좀 살짝 겹치긴 할 것 같은데 어차피 마이크로 넣는 거기 때문에 그럼 상관없어? 상관없어. 그 옆에 이제 직원분이 계셔가지고 흐름이 끊겼는데 어쨌든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플레이오토라고 하는 이제 통합관리 솔루션을 통해서 물건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문이 발생을 하면 이쪽으로 다 수집을 하고 그 이후에 쇼핑몰로 다시 재전송을 하는 물론 도매 사이트에서 구매를 한 다음에 운송장이 나오면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뭐 형태로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주문건마다 이제 판매가가 이렇게 수집이 되잖아요. 소셜을 제외한 나머지 5대 오픈마켓, 뭐 지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스마트스토어 같은 쇼핑몰들은 판매가뿐만 아니라 공급가라고 해서 쇼핑몰이 나한테 줄 정산 예정 금액 또한 발주 데이터 안에 넣어줘요. 그래서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티몬이나 쿠팡이나 이메프 같은 경우에는 이 공급가를 따로 주지는 않습니다. 그 공급가는 따로 제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상품 이제 수정에 들어가 보면 뭐 공급가가 다 나와 있어요. 티몬 판매자 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 이제 상품마다 카테고리를 너무 대충 잡았네. 그 카테고리별로 수수료율이 있어요. 근데 저는 상품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이제 또 일일이 하나하나씩 좀 잡기가 좀 솔직히 귀찮아서 기타 생활 잡화로 잡고 그냥 다 뿌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수수료율이 17%입니다. 굉장히 비싼 거죠. 보통 이제 수수료율을 좀 잘 잡으면 한 12%에서 14% 정도인데 어쨌든 이제 판매가에서 공급가를 퍼센테이지를 제해서 계산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수료율이 17%라고 한다면 0.83 뭐하냐? 그러면 0.83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123,653원 정도가 될 건데 이 정도 이제 금액이 나오면 이 공급가를 제가 집어넣는 거죠. 티몬, 위메프, 쿠팡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런데 아니야 이거 안 겹친다 했어 이미 물어봤어. 근데 내가 정신이 사납긴 하네. 정신 사나워.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원가 같은 경우에는 다 입력을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쇼핑몰에서 주지 않죠. 왜냐면 이 상품이 얼마인지를 모르잖아요. 나만 알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원가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원가는 제가 미리 다 입력을 해놓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상품을 많이 판매를 하기도 하고 어떤 게 판매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입력을 할 수가 없어서 주문이 그때그때 들어올 때마다 이 상품을 제가 오너클랜에서 찾아서 예를 들어서 이런 마스터 상품을 복사를 해서 뭐 또 품절이네요. 정말 이런 게 제일 짜증나요. 정말 품절 날 때가. 자, 어쨌든 이렇게 뭐 공급사 코드를 가지고 이제 검색을 했더니 이렇게 나와요. 나오면 이게 원가가 아니죠. 여기서 배송비를 더해야 원가죠. 주문할 때 보통 이 금액이 얼마인지 배송비를 합한 금액이 나와요. 그래서 되게 비싼 상품이 품절이라서 지금 환불 처리됐네요. 이 멘탈 나가네. 자, 어쨌든 이 금액만큼 원가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쇼핑몰에서 나한테 주는 정산 금액 빼기 원가를 하면 나머지 남는 금액이 나의 실순수익이 되는 거겠죠. 그 금액과 실제 이제 판매 금액, 매출액 이렇게 이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통계조회 쪽에서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4월 9일자에 판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5월 8일자로 제가 다 검색을 하면 딱 한 달 차가 되겠죠. 배송비는 36,000원, 실매출액은 245,984원이네요. 그러면 딱 한 달 동안 실제로 제가 벌어들인 순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액이 뭐 크진 않을 수가 있는데 제가 이만큼 일을 했나 싶기도 해요. 왜냐면 뭐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주문 넣고 뭐 크게 별일을 한 게 없거든요. 아침에 출근해서 주문 넣고 퇴근하기 한 직전에 이제 한번 들어가서 주문 수집 한번 해보고 주문 넣었던 거 송장 번호 나와 있으면은 넣어가지고 처리하고 과정을 제가 보여드릴까요? 뭐 예를 들어서 주문이 발생을 하면 이제 여기서 다 비슷할 거예요. 웬만한 사이트들이 엑셀 주문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엑셀 양식 다운로드 있는데 다 집어치우고 이거 다 저번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정도를 제가 벌었습니다. 이 정도를 벌었고 실제 판매가가 이제 179만 8천 원. 이게 보통 뭐 매출액이라고 하죠. 한 180만 원 정도 매출액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순수익은 28만 원 정도를 이제 벌었다라는 거고요. 오늘자까지 했을 때 총 36만 5천 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 정도를 지금 벌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더 매출액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판매하는 상품의 개수도 달라지기도 하고 하면 할수록 감이 잡혀요. 뭐
금액이라든지 어떻게 판매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쇼핑몰에다가 좀 집중적으로 판매를 하는지가 좀 가닥이 서겠죠. 왜냐면 뭐 주문이 나오는 것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단 저는 뭐 최대한 많은 쇼핑몰에 이제 우겨 넣었는데 총 한 104개 정도의 주문건이 발생을 했고, 옥션 14개, 뭐 지마켓 31개, 뭐 인터파크, 뭐 스마트 스토어 11번 가든 뭐 깔짝깔짝하게 이제 한 자릿수로 나왔고, 티몬이 아주 많이 팔렸어요. 이메프랑 뭐 쿠팡은 진짜 조금밖에 안 나오거나 아예 안 나왔는데 티몬은 아주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티몬에 더 많이 넣었어요. 티몬에다가 한 몇 개 넣었지? 한 4만 개 가까이 넣었어요. 네, 그래서 좀 많이 팔리지 않았나 싶긴 하고요. 유메프도 한 2만 개 정도 넣었는데 하나도 발생을 안 하는 게 좀 이상해요. 자,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통계 한번 보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지마켓이랑 티몬이 이렇게 주로 많이 판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월 매출액에 한 50만 원 정도를 잡는 게 목표다. 현재 1차 목표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6월 7월 되면 한 100만 원까지는 벌고 싶다라는 욕심이 좀 드네요. 네, 최대한 많이 판매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좀 특이사항 몇 가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단점, 첫 번째로 이 적립금, 저번 영상에도 말했겠지만 이 적립금이 너무 거지 같아요. 계속해서 이제 10만 원씩 저는 넣고 있는데 이거 넣는 거 생각보다 아주 귀찮기도 하고 큰 돈을 넣을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이 좀 아주 불편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또 공급사로 연락도 안 돼요. 이 전화를 할 수도 없고 공급사와 무조건 1대1 문의로 연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품에 대한 문의를 했을 때 소비자도 사실 뭐 상세 페이지를 봤는데도 모르겠으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럼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기 때문에 공급사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답답하더라고요. 좀 급하게 이제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확인을 안 해줄 때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품절. 이거 아주 짜증나요. 이게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걸 할 때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품절 처리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매일 저는 보이시나요? 여기 품절 단종 재입고라고 해서 여기에서 날짜를 선택해서 매일매일 같이 저는 품절에다가 체크해 놓고 엑셀 다운 받아서 이 품절된 상품들이거든요. 검색을 쫙 해서 이게 또 1000개까지만 솔루션에서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찾는 거죠. 멀티 검색에다가 놓고 컨트롤 V 눌러서 검색. 자, 봐봐요. 지금 제가 이거 오늘 올렸는데 품절된 게 있어요. 그럼 이것도 선택을 바로 하면 안 되고, 판매 중인 것들은 또 상품을 내려야 되잖아요. 선택해서 품절 다 때리고, 저는 그냥 품절도 아닙니다. 그냥 판매 취소해버리고 그냥 DB 없애버려요. 그냥 언제 들어올 줄 알고 기다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다 품절 때려버리면 품절이 되겠죠. 뭐 또는 취소가 되겠죠. 내려갈 거예요. 티몬은 취소가 되지 않아서 일시품절로만 작업을 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취소로 다 내려버립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상품을 계속 내리면 되는데, 이게 또 공급사가 올려놓은 자료다 보니까 분명히 품절에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주문이 발생을 했을 때 또 품절일 경우가 있어요. 지금 사실 저는 오늘 처음 겪어봤는데, 자 보세요. 가격이 99,000원짜리예요. 이 원가가. 그러면 실제 판매가가 한 15만원짜리예요. 전화 왔네. 잠시만요. 여보세요? 자, 이거 하고 나서부터 이제 쇼핑몰에서 그 MD인지 뭐식인지 그 MD도 그렇고 막 그 마케팅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주 전화가 많이 와서 좀 귀찮은데,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죠. 그렇습니다. 방금도 그런 전화였고요. 그냥 안 받아요. 어차피 뭐 받아봤자 뭐 내 상품도 아니고 상품 우겨놓고 있는데 돈 쓰기 싫어서 뭐 다 돈 쓰라는 거 아닐까요? 그죠? 자, 이렇게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15만원짜리를 지금 99,000원에 제가 샀는데, 이러면 남는 거 엄청 많죠. 뭐 최소 쇼핑몰 수수료를 빼더라도 한 3만원 정도가 남을 상황이었는데 취소가 돼버렸어요. 얼마나 짜증납니까? 제가 이 얘기도 또 하고 싶었어요. 보면 이거는 해봐야 이거 아는 건데, 보이시나요? 이 얼마짜리인지 아까 보셨죠? 99,000원이었어요. 그 배송비 합쳐가지고 이거였다는 거죠. 근데 이거 지금 품절됐거든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가격이 106,000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무슨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주문이 딱 들어오면 이걸 검색했을 때 공급사 코드로 검색하면 당연히 하나밖에 안 나와요. 자,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검색 뭐 키워드로 한다? 그러면 똑같은 상품이 여러 개가 나와요. 누가 이게 실제로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데 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저 같은 셀러가 또 이 도매 사이트에다가 올리는 것 같아요. 제 예상이에요. 뭐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도매 사이트에서 가지고 또 도매 사이트에 올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만약에 주문 들어오면 또 도매 사이트에다 넣는 거예요. 이게 완전 돌려먹기 하는 인간. 어쨌든 그래서 마음 놓고 주문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 더 싼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주문이 들어오면 일단 키워드로 검색부터 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검색해서 또 그 중에서도 최저가를 또 찾아요. 그러고 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실 제가 보면
이거였거든요. 이게 주문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아까 보셨다시피 4,000원짜리도 있었던 거예요. 네, 요게 있었던 거죠. 물론 이건 조심해야 돼요. 이게 다른 상품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같은 상품인지 아닌지. 썸네일이 같으면은 동일한 상품일 확률이 매우 높지만 혹시 모르니까 안에 들어가서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주문한 상품이랑 똑같은 건지 찾아서 가격이 이게 더 싸네 하면 주문 번호를 바꿉니다. 물론 바꾸기 전에 상품 관리에서 찾아서 상품 수정해가지고 솔루션을 쓴다라는 뭐 가정이 없으니까 이거는 뭐 대충 여기서 수정을 해요. 저는 수정을 한 다음에 이제 이걸 엑셀로 받아야 되니까 엑셀 받기 직전에 이거의 상품은 이거다라고 해서 바꿔요. 이걸로 제가 바꾼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네요. 어쨌든 제가 말하려고 하는 요점은 오너클랜을 통해서 상품을 가지고 올렸다가 주문이 들어왔는데 주문이 들어온 걸 내가 그냥 바로 주문을 넣기보다는 키워드를 가지고 또 검색을 하는 거예요. 검색을 해서 고객이 주문한 이 상품보다 더 저렴한 동일한 물건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바꿔치기를 하면 주문자 입장에서는 뭐 똑같은 물건을 받는 거지만 저 입장에서는 더 마진율을 높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주문이 많이 나오면 그거 일일이 하나하나씩 찾아가지고 바꾸고 이런 게 좀 귀찮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뭐 주문이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주문 하나하나 오너클랜에서 결제하기 전에 키워드로 찾아서 최저가만 뽑아가지고 주문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상품밖에 없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저는 뭐 다 그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히 그렇게 하면 제가 남는 떨어지는 금액이 많아요. 많다라기보다는 한 몇천 원 몇백 원이라도 제가 이득 챙길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한 4월 달에 오픈한 그 롯데온이 있죠. 롯데에서 만든 오픈마켓 같은 건데 요거 입점할 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실지는 모르겠어요. 그 롯데온을 가입을 하려면 보통 뭐 쇼핑몰 입점이 다 그렇듯이 뭐 통신 판매업 신고증,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요 정도만 필요한 데도 있고요. 근데 일단 롯데온은 필요한 서류가 뭐냐면 인감증명서 뭐 있고요. 통장 사본 있고 대표자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하고 어쨌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요 정도가 필요해요. 근데 이게 핵심은 나머지는 어쨌든 뭐 쉽게 구해요. 뭐 이미 뭐 다 가입을 해놨을 테니까. 근데 이게 문제였어요. 이게 다른 쇼핑몰이랑 다르게 이게 문제인데 이게 다 PC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쵸? 저도 설치되어 있었어요. 근데 안 돼요. 개인 공인인증서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게 사업자 공인인증서가 필요해요. 일반 사람은 가지고 있을 리가 없죠. 이런 걸. 그리고 판매자라고 해도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 안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이게 뭐냐면 이 사업자 이제 범용 공인인증서인데 이거를 발급을 받으려면 이렇게 비쌉니다. 이게 뭐 보통 금액이 또 아니에요. 이게 막 한 8만 원 이렇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롯데온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제한적인 사업자 공인인증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요거고요. 뭐 요거는 뭐 수수료도 별도 이거 서류 접수 수수료도 있고 하니까 이건 제끼고 당일 바로 발급. 요게 좋아요. 요걸 받으셔야 되고요. 요거 이제 신청하기 눌러가지고 이제 뭐 다 동의하신 다음에 뭐 내용 다 적으시고 뭐 여기다가 넣는 거죠. 넣고 이제 하면 뭐 신청서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PDF로 나오는데 그걸 이제 인쇄를 하셔서 이제 내용에다가 다 적고 내가 있는 곳 제일 근처에 우체국을 하나 지점을 이제 선택을 합니다. 뭐 사실 선택을 해도 타 지점에서도 이제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뭐 괜히 불안해서 저는 이제 제일 가까운 지점을 찾아서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뭐 따로 돈은 안 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신청하는데 이제 11,000원 들고요. 부가세 포함해서 가서는 따로 돈을 안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걸 받아요. 네,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보여드리면 안 되겠다. 자, 이런 거 받는 건데 제가 모자이크 할 거예요. 자, 이런 걸 받습니다. 이런 거 받고 나서 등록을 뭐 PC에다가 할 수도 있고 USB나 뭐 이런 데다 할 수 있어요. 발급 절차도 밑에 잘 나와 있어서 이걸 보고 따라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사업자 공인인증서를 PC 안에다가 넣을 수가 있는데 그걸 넣어야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헤맬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이거 몇십 분 동안 도저히 안 나오더라고요.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개인 공인인증서는 나오지 않는다. 사업자 공인인증서로만 제출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다운을 받아서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입점 시에 비용이 발생하는 쇼핑몰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 어쨌든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아주 길게 떠들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제가 솔직히 이 금액 만족 못 하거든요. 이 매출에 만족 못 하기 때문에 이제 허 부장님한테 이제 좀 더 어떻게 해야 이제 매출액이 더 발생을 많이 하는지 뭐 다른 판매도 같이 접목을 시켜서 한번 팔아볼지 이런 것들 좀 고민을 해서 여러분들께 좀 알차고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가지고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는 뭐 허 부장님이 출연을 할지 제가 경험담을
오늘 또 얘기를 드릴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